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한 재판, 오늘은 이제 대장동 백현동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유동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늘 주 내용입니다. 어제는 위증교사 재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재명에게 위증을 교사받은 위증 혐의의 김진성이죠. 김진성이 이재명이 있는 자리에서 재판을 함께 받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 다음부터는 이재명과 김진성의 재판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오느냐. 김진성에 대해서는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전에 아마 다음 달에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에 대한 선고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이 재판부의 태도를 보면 총선 전에 위증교사 1심 판결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재명이 또 자신의 측근들을 내세워서 이낙연계, 문재인계, 이제 이해찬계, 이런 사람들 모두 공천에서 학살하기 위해서 거의 폭행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재명은 이번 공천에서 개딸당으로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재명은 이런 재판과 당내 공천에서 갈수록 사면 초과 상태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오늘 오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이 갈등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제가 이게 실전 반, 이 기획 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댓글을 통해서 구독자분께서 이 기획이라는 단어는 혹시 와전될 수도 있다,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 기획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아니면 중재반 또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워낙 긴밀하기 때문에 이게 수습반, 이런 말을 쓰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이 사건 자체는 이 실전입니다. 발생하기는 실전에 의해서 발생을 한 겁니다. 소위 김경률의 앙뚜아네트 발언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런 막말이 도화선이 돼서 발생을 했는데, 지난 17일쯤 윤재옥 원내대표가 중재에 나서면서 그 이후에 이제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 여러 가지를 중재하고 여러 가지를 계산하는 그런 것들이 정치권에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화를 낼 만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을 잘 수습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또 한 번 한동훈 비대위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이제 소위 일부 친윤에서도 이 속도 조절에 나섰다라는 것이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이 아닌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부터 두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선거를 맡겨야 하는데, 총선을 맡겨야 하는데 이 공천까지를 책임지운다는 게 너무 큰 부담이 아니냐. 공천을 맡게 되면 권력 관계, 권력 문제도 생깁니다.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천을 받기 위한 이런 사람의 모임, 사람의 결집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권력으로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정치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한동훈의 부담도 있고 그런 권력 간의 갈등도 부담인 것이고, 또 하나는 한동훈이 총선을 맡게 되면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동반자로, 때로는 견제와 보완의 관계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는 것도 숙제였습니다. 이제 그 부분의 한 가닥이,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다. 공천 문제는 조금 이따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 이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이 논란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 재정립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자꾸 창조적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도 기존 정치권의 평론에서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권의 당정 관계. 여기에서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잘 듣게 되면 외연 확장이 어려울 것이다.
총선이 어려워질 것이다. 소위 뭐 차별화를 두게 되면 들이받는다는 거죠. 당정 갈등이 생기고 차별화를 두게 되면 레임덕이 올 것이다. 언제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헌정사가 그랬습니다. 선거에서 이 여당의 당정 관계에 의해서 왜 그렇게 기존의 경험에만 얽매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곧바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파격적으로 이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선후배 관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파격적으로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발탁을 했고 이건 뭐 파격의 파격입니다. 비대위원장까지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간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만들어내는 앞으로 총선 기간에서의 새로운 당정관계, 이건 창조적인 것이어야 한다. 아마 총선 국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소위 홀로서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독자적인 영역을 많이 개척하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불만, 대통령실의 섭섭함도 많이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과 한동훈의 개인적인 신뢰가 그 뒤에 바탕에 있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 포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번처럼 이제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그간에 있었던 오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불협 화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남아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김경률을 사퇴를 시켜야 하느냐 비대위원회에서,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이 해명이나 사과 이게 필요하냐, 한다면 언제 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합니다. 김경률을 비대위원회에서 사퇴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김경률을 마포에 또 출마를 시켜야 합니다. 김경률이 정청래와 붙이기에는 괜찮은 카드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도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김경률이 더 적합하다라고 보이면 김경률이 출마를 해야 한다면 어차피 비대위원으로 그대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적정한 시점인데 이것도 지금 김경률을 사퇴시키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조금 있다가 적정한 시점에 사퇴를 시키는 것이 맞느냐, 어쨌든 책임은 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고민거리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해명 부분은 이번에는 어차피 총선 국면에서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한다고 해서 총선 국면에서 지금 지지율의 변화가 그렇게 있겠느냐, 또 하나는 민주당의 공격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해명을 할 내용이냐, 이미 해명을 다 했습니다. 이게 선거 공작입니다. 김건희 여사도 피해자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명쾌한 처신을 이야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 해명을 한다면 윤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게 타이밍,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민주당은 또 해명을 해도 계속 또 공격을 할 겁니다. 어차피.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입니다. 김경률 사퇴는 지금 해도 되고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도 방식이고, 어차피 출마하려면 비대위원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김경률을 정청래와 맞붙이기 위해서는 김경률에게 좀 힘도 좀 실어줘야 됩니다. 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책임을 묻는 것은 묻는 것이고 또 힘을 실어줘야 되는 부분은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 공지영이죠. 공지영이 나서서 또 SNS에 자신이 조국 수호대였지 않습니까? 조국을 비호했고 이랬는데 실망했다, 배신을 느꼈다, 이젠 조국을 버린다. 그렇지만 전향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조국을 수호했는데 그때 조국을 공격했던 진중권에게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SNS에 올렸습니다.
공정이 또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나왔구나, 뭐 책을 또 썼구나, 돈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책을 써서 지금 책 팔아먹기 위해서 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또 조국에 대해서 배신을 느꼈다. 조국이 뭐 무슨 배신을 하고 두 사람이 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조국, 공지영, 뭐 이 진중권이 모두 학번이 비슷합니다. 그 동년배들이죠. 과거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던, 한동안 보이지 않던 가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곧 돌아온 뭐 대형 가수를 소개한다, 뭐 이런 게 자주 쇼할 때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지영이 또 책 팔아먹기 위해서 나서서 공지영, 조국, 뭐 진중권까지 또 그 이재명의 그 사귀었던 영화 배우 김부선 뭐 이런 이야기들, 그 주고받았던 것들을 보면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철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연예인들도 간혹 이런 짓거리를 해서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 다 돈 버는 목적으로 다 돈벌이에 그게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악하다, 천박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송은재 TV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댓글들입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뭐 정말 몇 수 앞섭니다. 전곡을 찌릅니다. 뭐 공지영이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댓글에 곧바로 뭐 조국 이야기, 뭐 김부선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또 책 팔아 먹으려고 나왔구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이 충돌 부분에서도 뭐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보다 사실은 이 댓글이 훨씬 앞서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뭐 대통령실도 송은재 TV 댓글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재명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측근들입니다. 이 원외 조직 민주당 혁신행동입니다.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민주당 혁신행동이라는 게 있고 뭐 더민주 혁신회의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소위 이재명 측근들, 그 당에서 비서를 하던 사람들, 또 뭐 현근택을 비롯해서 이렇게 이재명을 돕던 변호사들, 이재명 주변의 운동권 출신들, 지금 전부 원외 인사들입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을 앞세워서 한 50명 정도 됩니다. 이 출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재명 측근임을 내세워서 이제 저격 공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비명 반명을 지금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개딸들을 내세워서. 그동안 개딸 행동을 해온 가장 대표적인 모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문재인도 직접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윤영찬을 비롯해서 그 현근택 성희롱 사건으로 윤영찬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그 뒤에 이제 임종석, 노영민 뭐 모두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뭐 그냥 출마하지 말합니다. 불출마해라. 싫으면 당 떠나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민주당에서 이게 뭐 출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혁신행동이라는 이름으로 플랜카드를 만들었는데 윤영찬 의원의 제명, 출당을 촉구한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게 국회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게 누구 앞으로 배달이 된 물건이냐? 그 누구냐? 박모 씨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정무직 당직자였다. 이 박모 씨가 이 수령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비서실에서 지금 이 원외 인사들, 소위 개딸 그룹입니다. 이 개딸 그룹을 조종하고 있다가 아니고 같이 하고 있다. 같이 이런 비명 반명 인사들을 쫓아내기에 같이 나서고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이건 뭐 충분히 누구나 예상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이제는 문재인도 직접 공격을 하고 있고 이해찬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엊그제 이해찬을 만나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뭐 점심을 조용히 먹으면 되는데 떠들썩하게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두 사람 모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공정한 공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이해찬에게 손을 벌린 거죠. 부탁을 또 한 거죠. 자기가 공천해서 이번에 칼질을 해야 되니까 그 뒷수습을 좀 해달라.
특히 문재인 수습을 좀 해달라. 이낙연 걔도 지금 남아있는데 이 수습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고, 아마 이해찬이 나서서 이렇게 뒷수습을 한다. 뭐 이렇게 나서서 좀 슬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지금은 이낙연이 나가서 신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려나간 공천을 받지 못한 이 의원들, 적게는 30명, 많게는 100명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많이 이낙연 신당 쪽으로 합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낙연 신당이, 민주당이 분당이 되는 것이고, 이낙연 신당이 굉장히 총선에서 나름 힘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재판입니다. 어제 위정교사 재판부터요, 이 김진성이가 이재명이 너무나 두려워서 같이 재판 못 받겠다. 또 자신은 빨리 재판 받게 해달라. 자신의 잘못을, 그러니까 위정한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 바로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어제 이 위정교사 재판에 나와서 김진성에게 자신은 정확한 사실만을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부탁했을 뿐이다. 위정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어제 이 이재명과 김진성이 나눈 그 녹취록을 다 깠습니다. 재판정에서. 그 녹취록에 나옵니다. 이재명이 직접 김진성에게 가르쳐까지 줍니다. 이렇게 위정하면 된다. 그 내용이 위정이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냐, 그 내용이 위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김진성이 인정을 했습니다. 녹취록이 있고 위정이다라는 사실을 김진성이, 공범이죠. 김진성이 인정을 한 겁니다. 이재명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건 구조도 간단합니다. 문제는 이 위정교사 재판은 다음 달에 김진성을 선고할 때 이재명 선고, 1심 선고 판결을 내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건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분리가 됐습니다. 재판부가 김진성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분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분리가 될 겁니다. 김진성에 대한 재판은 빨리 끝날 텐데 이재명에 대한 1심 판결은 총선 전에 나오기 힘들지 않겠느냐. 또 이재명이 계속해서 뭐 이런 증인들을 들이대고 이 재판 지연을 노리게 될 테고, 이 재판부는 이 대장동과 백현동 재판에서처럼 질질 끄는데 이재명의 이 재판 지연에 상당 부분 동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되느냐. 이제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빠른 재판 진행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곳곳에서 이런 재판 지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겠느냐. 1심 판결이 나오도록 이 재판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은 이 재판 이외에도 세 가지 재판이 이제 동시에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재판 이외에도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의 대북 송금 비리, 또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환이 임박했습니다. 이 소환하지 않고, 소환해서 기소 여부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검찰로서도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3월로 들어가게 되면 검찰 수사가 사실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설 연휴 전에 이 소환 여부도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